가려진 인도네시아 국기 시제 5호기 KF-21 근황 2022년 1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일행들이 경남 사천에 위치한 KAI에 방문하여 공개된 사진에서 인도네시아에 인도될 예정이던 5호기의 인도네시아 국기가 종이로 덮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글 하단부 사진에 5넘버링이 되어 있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다. 아직 인도네시아 공군 라운델이 남아있어 5호기 인도식의 인도네시아 국기 공개 행사를 위한 가림막 설치로 보는 시각도 있으며 일각에서는 분납금 관련 압박성 행위로 추정하기도 한다. 이후 폴란드 대표단의 반응을 보면 인도네시아 국기를 가리고 있던 가림막은 떼어졌지만 오히려 폴란드 대표단이 폴란드 국기가 거꾸로 달려있다는 발언을 하며 공동개발 참여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내비쳤다. 이후 후술하듯 폴란드가 공식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혀왔다. 심지어 이 조건에는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개발 분담금을 폴란드가 완전히 부담하고 참여하는 안까지 있다. 방위사업청의 협력 중단 시사 2023년 10월 16일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10월 초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2024만 2026년 3년간 믿을 수 있고 실제 실행이 가능한 계획을 10월 말까지 제출해주지 않으면 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밝혔다. 사실상의 최후 통첩인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는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10월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0월 마지막 날까지 인도네시아로부터 어떠한 계획도 제출받지 못했다. 한국을 무시한 태도를 보인 인도네시아는 프랑스, 미국과 손을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프랑스 4.5세대 전투기인 라팔 42대를 구입하기로 결정했으며 미국산 F-15EX 전투기 24대 구매를 위한 양해각서 MOU도 체결했다. 한편 방위사업청의 발언대로 최후 통첩 시점인 10월의 마지막 날 31일 인도네시아에서 보람에 관련 세미나가 열렸는데 여기서 많은 추가 정보가 풀렸다. 코로나로 인한 인력 철수 및 분담금 납부 지연으로 보람의 개발에 있어 인리 측 인력의 참여도가 크게 뒤처진 것, 그리고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은 9개 품목에 대한 기술 이전 파트에 대한 건 보안 및 기밀 유지를 위한 허가 협상에 진전이 없었음이 드러났다. 코로나 사태가 진정세에 들어선 이후 다시 한국으로 파견된 인도네시아 측 시험 비행사와 기술진은 현재 가장 큰 쟁점인 분담금 납부, 지연권으로 인해 개발 참가가 제한된 상태로 참관만 허가된 상태라는 것 역시 드러났다. 질의응답 세션에선 비용 분담과 기술 이전 사이에 끝나지 않은 교착 상태, 사업에서 인리의 역할에 대한 재협상 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 인도네시아 측 파견 기술자의 유출 시도 2024년 2월 기술 이전 사항을 위해 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측 기술자 10명 중 1명이 KF-21의 개발 자료를 USB에 담고 나가려다가 KAI의 보안문에서 발각되었다. 당연히 KAI는 인리 측 기술자들 접근 금지를 내렸으며 출국 금지 후 수사에 들어갔다. 관련 기사 유튜브와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협력을 중단할 명분이 생겼다고 분노 반 기대 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KAI 측은 초반에 일반 기술 자료만 있었다고 밝혔지만 더 조사하니 비행 자료나 미국에서 이전받은 기술 중에는 미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의 수출 승인을 거부한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나오면서 외교적 문제로 더더욱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인도네시아 정부는 1조 6천억 원 대금 중 6천억 원만 입금하고 1조를 미납하는 상황이라서 한국으로서는 이번 사건과 미납금을 빌미로 약조 파기에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가운데 이 기술 자료가 인도네시아 측 기술자의 권한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구역에 보관된 자료라 KAI 내부 직원이 인도네시아 측에 매수되어 유출한 자료일 가능성을 유력하게 보며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인도네시아 측은
과거 2011년 T-50 도입을 위해 방한한 인도네시아 고문단의 숙소에 국정원 요원이 침입해 노트북 훔치려던 사건을 거론하며 우린 그때 문제 삼지 않았고 도리어 16대나 구매해줬다. 며 한국을 향해 이번 일을 불문으로 하자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납부금으로 한화 1,000억 원대 예산을 편성하여 1,000억 정도가 추가 입금될 것이라고 밝혔다. 분담금 감축 논의 2024년 3월 19일 인리 측이 대금 완납 기간을 2034년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개발 로드맵대로 된다면 2034년은 공대지 공격력 등을 포함한 완전한 작전 능력을 얻는 블루가이아이 개발도 끝나고 블루가이아이의 개발을 검토할 시기가 된다. 일단 기사 등에서는 공동 개발을 포기하진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미 2023년 12월에 왔던 제안을 기술 유출 시도 발각 후이자 UAE의 참여 의사가 밝혀진 3월 중순 시점에서 공개했다는 것은 퇴출 명분을 갖추기 위한 사정, 포석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허나 2024년 5월 5일에 KF-21 분담금으로 인도네시아 측이 당초 계획의 3분의 1 정도인 6억여 원만 납부하고 그 대신 한국에서 기술 이전도 기존에 비해 3분의 1 정도로 줄이는 것으로 합의안이 나오고 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는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검토 중인 점으로 보아 사실상 인도네시아의 요구를 들어주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2024년 5월 8일 인도네시아 측에서 1억여 원을 추가 납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후 5월 8일부터 5월 20일 사이 방위사업청 측에서는 제한 수용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여러 기사들이 나왔다. 원래라면 6대의 KF-21 시제기 중 1대를 인도네시아에 제공하기로 했지만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대폭 삭감에 따라 방사청은 시제기 제공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외교적 수사를 통해 사실상 시제기 제공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동시에 KF-21 기술 자료 역시 약식으로만 제공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KF-21 보람의 전투기 개발 분담금 감축과 관련된 확정은 5월 말 열리는 회의에서 결정된다. 2024년 6월 중순경 기준 현재 5월 말 열린 회의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기사 보도 및 소식이 없는 상태이다. 개발 직간접 연계부 미국 KAI와 협력하는 록히드 마틴은 미국 기업이기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KF-X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록히드 마틴사는 KF-X의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했고 개발에서 따로 미국 정부의 지원도 받지 않기 때문에 참가국은 아니다. 공식 문서에도 개발국은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개발은 코리어 에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즈, 인도니전 에로스페이스로 되어 있다. 다만 미국은 KF-X 사업의 지분은 없기에 KF-X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으나 KF-X에 탑재되는 엔진인 F414 엔진 및 일부 구성 요소들이 미국산이므로 이것을 통해 KF-X의 수출에서 부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전에도 T-50 골든이글 고등훈련기의 우즈베키스탄 수출 당시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4억 달러 규모의 수출권이 무산된 적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수출 제한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 유럽산 EJ200도 KF-X에 장착해서 두 종류의 엔진을 장착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엔진 크기가 달라 설계 변경을 요구하며 부품 공급 문제로 유지비가 올라가서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또한 미국이 수출을 제한하는 나라는 유럽도 수출을 제한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산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고 있다. 일단 미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그냥 별 관심이 없다이다. 사실 무기 도입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무기 자체 개발에 태클을 거는 건 전략 무기급이 아닌 이상 엄연한 내정 간섭 행위이기 때문에 태클을 걸지는 않는다.
대한민국이 KF-X 사업을 검토할 때 록히드 마틴과 보잉이 F-35직 도입 혹은 F-1618개조 개발로 퉁쳐버리자고 제안하는 정도였으나 이스라엘의 IAI 라비와 일본의 FE 도입에서 보듯 동맹국의 자체적 전투기 개발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인 미국이었기에 대한민국의 KF-X 개발에도 민감한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12차 FX 사업 당시에 서명하였던 보잉의 기술 이전 계약의 경우 내부 무장창 기술을 포함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 기술 이전을 완료했지만 10년가량이 걸렸을 정도로 기술 수출 장벽은 높다. 또한 F-35는 수출을 염두에 둔 기체이고 동맹국들의 F-16을 대체하기 위한 기종이며 이제 막 실전 배치되는 상황이다. 미국은 막대한 개발 비용이 들어간 F-35를 많이 수출하길 원한다. 동맹국의 대량 발주로 인한 기체 허단과 하락은 미군 특히 공군이 F-35의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는데 이점으로 작용한다. 미국이 기껏 고생해서 개발해놓은 제품이 있고 많은 수요가 예상될 시장에서 갑자기 동맹국인 한국이 경쟁 제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한다고 할 때 이제까지 미국산 전투기를 독보적으로 많이 사주던 한국 전투기 시장에 다시 진출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새로운 경쟁자로 부상할 한국 전투기가 자신들의 수출길까지 막아버릴지도 모르는 상황을 손 놓고 바라보거나 협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니 과거의 일본과 이스라엘의 전투기 개발 견제 사례는 이치상 당연한 것이다. 실제로 현 시점 한국은 F-35를 수출하기에 아주 좋은 고객이다. 제5공화국 시절 도입하였던 KF-OEF 제공호 약 180대가 KF-X. 양산 예상 시점인 2020년대 초부터 대거 퇴역하기 시작한다. 또한 2040년대 이후로 퇴역하기 시작할 F-16K F-16의 수량도 약 170여 대이니 1:1 대체는 무리더라도 최소한 현재 전투기 대수를 유지할 350기 이상의 대체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강의됩니다. 이미 F-35로 결정된 3차 FX 사업으로 구입할 기체는 최대 60대인데 FX 사업이 F-4의 대체 목적이므로 KF-X 사업 부재 시위에 언급한 F-5 교체 수요 180여 기가 추가된다. 또한 뒤이을 F-16 계열의 교체 수요를 더하면 360여 기 이상을 팔아먹을 수 있게 됩니다. 난리 안 치는 게 이상한 셈이다. 단위는 부족한 수량을 KF-X의 진행과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계산한 것이고 또한 대한민국 국방비로 F-35를 100기 이상 운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들어갈 막대한 비용의 유지비는 별도다. 미국 의회는 한국의 F-35를 130기까지 판매하는 것을 승인한 상태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미국이 한국의 KF-X 개발을 견제하거나 협력하지 않는 것은 매우 예상하기 쉬운 방향이나 미국이 한국의 3세대 기체 교체 수요를 포기하고 한국의 KF-X 사업에 협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2015년 기준 10%까지를 투자하기로 했던 록히드 마틴이 입장을 뒤집고 5% 선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AESA 레이더 등 4개 주요 장비의 체계, 통합을 위한 관련 기술 이전을 공식적으로 거부하였다. KF-21 시제기 출고 시점에서 이야기하자면 미국은 특정 4개 기술의 이전에는 부정적이었지만 나머지 20여 개 기술의 이전에는 매우 협력적이었다. 사실 4대 기술은 미국이 어떤 최중요 동맹국에게도 증여하지 않은 기술이다. 또한 미국은 일단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계약서대로 협력적, 체계적으로 잘 준수하는 편이다. F-35 하이급과 KF-21 예상으로는 미들급은 임무 영역은 물론 기체당 가격대 자체가 상이한 기종으로 F-35의 판매에 방해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또한 F-35는 미국의 기술이 집약된 첨단 전술기로 높은 유지비와 더불어 미국이 기술 보안 문제로 이미 도입 및 배치를 완료한 구매국들의 운용에도 굉장히 까다롭게 간섭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F-16도 배치 초기에는 F-15 성능이 너무 뛰어난 만큼
운용 유지비가 많이 들어서 싼 값에 적정 대공 능력을 갖춘 가성비 전투기였으나 F-16B까지 거듭된 개량으로 운용 기간이 늘어난 대신 가격이 단발 엔진 전투기 주제의 쌍발 엔진 라팔과 맞먹을 정도로 크게 상승하여 F-35의 턱밑까지 올라오는 등 도입하기 만만치 않은 가격대의 기종이 되어버려 KF-21이 현재의 예상 가격만 유지한다면 돈이 없어 구매력이 낮거나 미국이 신뢰하기 애매한 2급 동맹국들의 전력 강화 목적으론 미국 입장에서도 KF-21은 오히려 나쁘지 않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F-35를 굴릴 수 있는 전술 능력을 가진 중동 국가나 동남아시아 우방국들에게 F-35를 팔 수가 없을 때 그 대신 KF-21을 도입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미국이 자체적으로 그런 대안을 갖기 전까진 개발에 초를 칠 이유는 없다. 한편으론 해당 대안을 마련하기도 힘들다. 현재 미 국방부에서도 로우 혹은 미들급 전투기 도입에 그리 긍정적인 반응이 아니기에 F-16 업그레이드를 하여 수명 연장을 시키고 있다. 노스럽 그루머는 YF-23으로 ATF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망한 이후 후속 전투기를 내지 않고 있으며 폭격기 사업 및 우주 사업에 투자하고 있고 보잉도 효자 상품이던 FA-18 슈퍼호넷이 F-35시우로 순차적으로 교체 예정이며 이에 록히드 마틴의 독주를 막기 위해 정부 측에서 밀어주고 있긴 하지만 TX 프로그램에서 유럽 사부 기업과 협업해 사활을 건 덕에 전투기 사업, 생명 연장을 할 수 있었기에 지금 뭔가 대안을 내놓을 상황이 아니다. 더욱이 현재 록히드 마틴을 포함한 미국 전투기 방산업계를 주름잡는 빅3 정부 2030년대 도입 예정인 NGAD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낙찰받기 위해 개발에 바쁘다. 영국 실제 개발에 있어서는 영국이 상당 부분 관여했다. 영국 방위산업체인 마틴 베이커사가 사출 좌석의리 부분으로 인해 FA-50의 아르헨티나로 수출이 불발, COBHAM은 컨포멀 안테나, 세트와 공중급류 체계, BAE 시스템스가 HMD와 미션 시스템 등을 각각 맡아서 납품했다. 스웨덴 SAAB는 3차 FX 사업에 참여하긴 하였으나 KF-X 개발에 참여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해 참여하였다고 공공연하게 밝히는 등 아직까지 사업 참여를 포기하지는 않은 듯하다. ADD 측에서는 SAAB가 30%의 개발비 분담으로 10%의 양산 물량 확보를 원한다고 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어필을 하는 중이라 밝힌 바 있으나 당시 KF-X 사업 취소 위기에 몰렸던 ADD의 언론 물타기였다는 주장도 있다. 그도 그럴 게 막상 그런 어필에도 불구하고 MOU 하나 체결되지도 않았고 SAAB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C200 계열 형상이 채택되지도 않았으니까. 특히 SAAB에서 확보해 간다는 10%의 양산 물량은 대충 20기 내외가 되는데 이걸 어디에 써먹는다는 건지부터 감이 안 잡힌다. 게다가 개념 개발 중 제시된 200일 형상이 뒤이어서 2008년 6월 27일 KODEF 세미나에서 공개되었던 SAAB의 개념안과 매우 유사한 것, 대덕단지 내 SAAB의 사무실 개설, 그리고 KF-X 개념 개발 당시 대전 국방과학연구소 내에서 SAAB 기술진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까지 있다. 그러던 와중 2009년 10월 한국의 예비역 장성이 스웨덴 방위산업체 SAAB에 KF-X 관련 대외비 문건을 넘겼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 이후로 KF-X 개발 현장에서 SAAB 관계자를 보지 못할 줄 알았더니 2012년 2월 17일 KF-X의 레이돔 개발 협력업체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스텔스 형상으로 가는 것으로 확정된 모양이다. 그런데 이 레이돔을 생산하는 곳은 스웨덴의 ACAB사로 스웨덴 볼보사가 소유한 업체이다. KF-X에 관련도 없는 회사 이야기를 왜 하냐 싶기도 하겠지만 이 회사는 SAAB의 JAS-39 GRIPEN용 레이돔을 납품하는 업체이다.
이는 2012년 시점에도 KF-X의 형상 개발에 스웨덴 측이 직간접적으로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는 매우 큰 증거로 보여진다. 2013년 1월 27일 개최된 국방위원회 토론회에서도 ADD 측의 이대열 단장에 의하면 스웨덴 SAAB가 예측한 액수가 6조라는 언급이 있었다. 이로 비춰볼 때 아직까지 양측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2015년 7월 1일자 뉴스로 미국이 기술 이전 항목 중 4개 항목에 대해 이전 거부 의사를 밝혔다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기술 이전 불가 판정을 받은 항목은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추적 장비 IRST, 광학 표적 획득 장비 EOTGP, 전자전 장비의 체계 통합 기술인데 위에 4개 장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조합해 전투기의 탐지력을 높이는 기술로 보인다. 어쨌든 이러한 기술 이전 불가 판정에 ADD는 이전부터 협력 관계에 있던 SAAB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보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SAAB 측에선 그리펜에서 얻은 경험으로 체계 통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아예 레이더 테스트벨로서 SAAB 330기를 싼 값에 제공하겠다는 제안까지 이래저래 개발 과정에서 SAAB와의 공식적, 비공식적 협력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은 확정적인 듯하다. 2015년 9월 한국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미국의 4대 핵심 기술 이전 거부 문제로 KF-X 개발 계획의 타당성이 다시금 의심받게 되자 한국방위사업청은 스웨덴 그리펜의 사례를 근거로 주요 탑 제장비에 적용되는 기술, 국적이 다수라고 해도 체계 통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렉스 이탈리아, 영국 합작업체 사의 AESA, 레이더를 그리펜의 제작사인 SAAB의 주도로 체계 통합을 실행했다. 또한 그리펜의 미션 컴퓨터는 미국제이며 이외에도 미국, 유럽의 장비와 기술을 모두 통합한 게 그리펜 엔진이다. 한개월 후인 10월 ADEX 2015에서 SAAB가 자사의 AESA 레이더를 선보였는데 공교롭게도 시기가 시기인지라 KF-X 개발 참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거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다. 외견상 SAAB는 한국을 염두에 두고 개발한 게 아니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외 시장 개척을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17년 12월 23일 SAAB가 레이더 개발을 지원하기로 계약했다.